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법의 위험부담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 이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65쪽입니다. 자, 먼저 위험부담이라는 개념을 먼저 세우셔야 되는데요. 위험할 때 위험에 한번 동그라미 해보실까요? 위험이라는 개념은 손해를 말하는 거예요. 손해부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험부담 이꼬르 무슨 뜻? 손해부담. 손해를 누가 부담할까라는 문제를 다루는 게 여기예요. 배경은 간단해요. 배경은. 용어는 좀 낯설은데요. 배경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런 거거든요. 자, 가령 우리가 건물 매매 계약을 했을 때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매매 계약을. 건물입니다. 건물. 이렇게 건물을, 집을 여기 보실까요?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태풍이나 아니면 지진도 상관없어요. 지진 내지는 뭐에 의해서? 태풍으로 이 건물이 붕괴돼 버렸어요. 이때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때 문제를. 자, 그래 옆에 위험부담 옆에다가 이걸 이렇게 하나 써볼게요. 이렇게 써볼게요. 키워드요. 키워드 두 단어를 한번 써보실게요. 계약 체결 후에 계약을 체결한 뒤에 일이 생긴 거죠.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두 가지요.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보려고 그래요. 계약 체결 후에 하나는 지진으로요. 뭐 때문에? 지진으로 건물이 멸실했어요. 지진이나 태풍이나 상관없어요. 밑에 거는 매도인의 잘못으로요. 누구 잘못으로? 매도인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했어요. 결과적으로 건물이 멸실했다는 점은 똑같아요. 건물이 멸실한 건 똑같죠? 예. 계약 체결 후에 일어난 것도 똑같아요. 뭐만 달라죠? 뭐만 다른가요? 원인만 달라요. 원인이. 위에는 원인이 뭐죠? 지진 때문에 건물이 멸실된 거고 밑에는 뭐 때문에? 매도인의 과실이죠. 매도인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됐다. 이 점만 다른 거예요. 이때 우리 민법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밑에는 누구 잘못이죠? 밑에는? 매도인. 자기 잘못이죠? 건물주 자기 잘못입니다. 건물주 내 잘못으로 건물이 이게 붕괴가 된 거예요. 얘 잘못으로. 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난주에 잠깐 다뤘죠. 뭐라고 그랬죠?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랬어요. 이를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불이행이다. 그래, 앞으로 채무불이행이다라고 그러는 거는 누구 잘못으로? 매도인 잘못. 매도인의 잘못이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멸실이 돼서 불능이 된 거죠. 이행불능. 불능이 누구 때문에 된 거죠? 불능이 누구 때문에? 매도인 자신의 잘못으로 불능이 되면 우리는 이걸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지진이 난 거는 매도인 잘못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매수인 잘못도 아니죠. 서로한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서로 잘못 없죠. 천재지변이죠. 이럴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처리를 해요. 이때를 무슨 문제로? 위험부담 문제로. 그래서 위험부담하고 채무불이행은 이렇게 달라요. 이 부분이 키워드죠. 키워드 노트로 여러분 노트에 암기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배경, 요 기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데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죠? 위험부담이죠. 위험부담. 아까 위험이라는 뜻은 무슨 뜻? 손해를 누가 부담해? 이걸 다루려고 해요. 여기로 와볼게요.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고 나서 건물이 지진 내지는 뭐 때문에? 태풍으로 이행불능됐다라는 건 붕괴됐다, 멸실되었다는 거예요. 불능되었어요. 멸실돼서. 누구 잘못인가요? 매도자 이 사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매수자 잘못도 아니에요. 둘 다 잘못 없죠. 쌍방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죠.
이때 문제가 위험부담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볼게요. 이쪽으로 와서. 자, 요 배경은 이해되세요? 원인은 누구 때문이다? 원인은 지진이나 천재지변이죠. 예, 이 부분을 보려고 그래요. 이럴 경우에는 매도자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누구한테도 책임을 못 물어요? 매수인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죠. 그리고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게 건물이거나 펜션이라고 그래 보면 펜션을 줘야 되는 넘겨줄 사람, 펜션을 넘겨줄 사람은 누군가요? 펜션을 넘겨줄 사람 누구? 매도인. 매도인은 펜션을, 이게 건물이면 건물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넘겨줘야 되니까 뭐라고 그래 얘를? 채무자라고 그래요. 나 펜션 넘겨줘야 돼. 거꾸로요. 매수자는 저 펜션에 대해서 매수자는 뭐 할 사람이에요? 가져갈 사람이죠. 펜션 넘겨달라고 하니까 이 매수자는 뭐가 돼요? 펜션에 대해서 뭐가 돼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매도인은 펜션을 왜 넘겨줘야 되는 채무자요? 줘야 되니까. 왜 매수자가 채권자가 된 거예요? 펜션을 뭐 할 사람이니까. 살 사람, 가져갈 사람이니까 펜션에 대해서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헷갈리는 거예요. 요거 자리 잘 잡으셔야 돼요. 요거 자리 잡았죠? 그 다음에 여기다 살 붙이면 돼요. 근데 펜션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멸실됐죠? 멸실됐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계약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거죠. 야, 펜션이 지금 멸실됐어. 왜요? 왜?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이게 원인이죠. 매도인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에요? 잘못 아닌데 천재지변들이 멸실됐죠. 그러면 상대방 타방 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타방 채무가 타방이 누구야?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얘한테 건물을 펜션을 가져갈 사람이죠. 대신에 뭘 줘야 돼요? 돈을 내야지, 돈을. 그때 이 타방의 채무는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펜션을 주게 되나요? 못 주게 되나요? 펜션 못 주죠. 지진 났잖아. 태풍으로 붕괴됐잖아. 못 주죠. 그럼 매수인은 돈을 주나요? 못 주나요? 못 줘요. 얘도 못 줘요. 야, 너 돈 왜 안 주니? 야, 너 돈 왜 안 줘? 왜 안 줘? 그럼 뭐라 그러겠어, 얘가? 얘가 안 주잖아. 얘가 못 주잖아. 얘가 못 주니까 나도 못 줘. 지금 우리 공부하는 이 위험부담이나 이 문제는 쌍무계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계약에서? 여기 전제조건에다 써보세요. 이렇게. 전제조건이 뭐라고 이거는? 쌍무계약을 논의 전제로 한다. 편무계약이 아니라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 그럼 쌍무계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채무가 한쪽한테요? 쌍방에게 있어요? 쌍방에게 서로 맞물려 들어가죠. 그때 쌍무계약의 특징은 이 채무와 매도인의 이 채무와 매수인의 돈 줄 채무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쌍무계약은 똑같이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여요? 똑같이 여기 똑같이 있어요. 그럼 얘가 건물을 주게 됐어요? 못 주게 됐어요? 못 주게 됐죠. 그럼 얘가 펜션이죠. 펜션을 줘야 되는 이 의무가 어떻게 돼요? 못 주게 됐죠. 그럼 타방이요. 뭘 줄 의무? 돈 줄 의무요. 돈 줄 의무도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용어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을요. 계약 체결을 하고 나서 이렇게 지진이나 태풍으로 이게 무너지면 얘는 건물을 넘겨주게 돼요? 못 주게 돼요? 건물 못 주죠? 그럼 을한테요. 을은 뭐를 안 주면 돼요? 돈을 안 주고 그러고 헤어지는 거지. 됐어요? 이게 정리야. 이게 뭐 위험부담이라는 얘기는 왜 나왔어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다. 정리는 뭐예요? 쌍방의문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똑같이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야, 너 못 주지? 야, 매도인 너 못 주지? 나 그럼 어떻게 할게? 돈. 나도 못 줘. 됐냐? 공평하지. 이 얼마나 공평해. 쌍무계약은 일방의 채무와 누구 채무가? 타방의 채무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는 거? 똑같이. 그런데 얘가 주게 됐어요? 못 주게 됐어? 못 줘. 그럼 타방도 어떻게 해요? 못 줘. 그리고 우리 헤어져. 단 우리 계약금 넣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 계약금은?
계약금 내가 1억 받은 거 있어. 매도인이. 그럼 어떻게 돼? 계약금은 먹어요? 돌려줘요? 돌려줘. 왜요? 꽝 됐잖아. 됐죠?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서 쓰고 나서요. 계약서 쓰고 나서 뭐가요? 지진이나 태풍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그러면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 쌍방이면은 똑같이 어떻게 하고요? 소멸된다. 똑같이 소멸해서 얘도 못 주고 얘도 못 주고 헤어지는 거야. 됐나요? 이를 우연부담이라고 그래요. 우연부담. 자, 그러면 아까 우연부담할 때 위험이라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논의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어디냐면, 자, 이게 지진으로 이게 멸실되어서 타방 채무도 어떻게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이 채무가 어떻게 되면 멸실돼서 못 주게 됐죠? 그럼 타방 채무도 어떻게 돼? 똑같이 못 줘요. 똑같이 소멸하죠? 끝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대입할 부분은 궁극적인 지향점은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요. 계약서 쓰고 나서 건물이요. 이 건물이나 펜션을 내가 팔기로 했단 말이죠. 30억에 팔기로 계약서 썼어요. 한 달 전에 썼죠. 이제 잔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잔금 받고 헤어져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지진이나 태풍으로 이 펜션이 어떻게 됐어요? 날라갔어요. 날라갔죠? 그럼 이때 질문 드려볼게요. 이게 마지막 지향점이에요? 누가 울어요? 밤마다. 밤마다 우는 사람 누구야? 얘가 울어요. 얘가 울어요. 얘가 누구야? 채무자가. 왜 울어요? 집 날라갔어요. 집 날라갔죠? 그래서 반대급부로요. 반대급부로 뭐를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는 손해. 돈을 못 받는 손해 때문에 얘가 밤낮을 안 가리고 울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채무자가 손해를 부담한다는 뜻. 아, 이제 연결됐어요. 뭐라고 했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얘가 못 주면 얘도 못 주는 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1번 결론 됐어요? 예. 그러면 2번은 뭐 이게 같은 말로 풀면 갑은 매도인은 건물값을 청구해요? 청구 못해요? 건물값을 못 받아요. 갑이 뭐를 못 받아요? 건물값, 돈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돈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는 뜻? 갑이요. 갑이 부담하죠? 갑이 누구예요?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갑이죠? 채무자가 갑이. 이해되셨죠? 이 자리? 왜 갑이 채무자예요? 펜션을 뭐 할 사람? 넘겨줄 사람. 펜션 줄 사람이 결과적으로 뭐를 못 받아? 돈을 못 받는 뭐를요? 손해를 부담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정의해요. 아, 이제 비로소 열렸어요? 열렸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갑의 건물 인도 채무가 이렇게 태풍으로 멸실되면 갑은 어떻게 하고요? 갑은 펜션 줘요? 못 줘요? 못 주고 을은 뭐를 안 줘요? 돈을 못 줘요. 됐죠? 이게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풀면 뭐라고 표현해요? 채무자는 뭐를 못 받는다? 돈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손해를? 채무자가. 그래, 채무자가 손해를 부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울어요? 저 태풍으로 건물이 붕괴되면 누가 울어? 채무자가 울어요? 채권자가 울어요? 채무자가 땅을 치고 울어. 이걸 무슨 위험부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그래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됐을까요? 오케이, 정리 끝. 1번으로요. 요 쟁점 1번의 별표하고 2번의 이쪽의 별표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완벽하게 해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고 이제 조문을 보시면 돼요. 조문 가볼게요. 교재 265페이지 맨 위에 조문 보실게요.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무계약이 일단 동그라미요. 무슨 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을 논의의 전제로 합니다. 편무계약 아니에요. 우연부담은 편무계약일 때 쌍무계약일 때 서로 줄 게 있어야지. 서로 간에. 그때 연결합니다.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쌍방 책임 없는 사유의 별표. 쌍방의 뭐 없는 사유? 책임 없는 사유라고 쓰고 위에다 예시를 써보세요. 예시를 뭐 쓰면 돼요? 지진이나 태풍으로 이행할 수 없는 때. 이행을 할 수 없게 됐죠? 언제요? 계약 당시에요? 계약서 쓰고 나서. 그래, 무슨 불능이요?
후발적 불능이다 별표. 거기다 쓰세요. 계약서 쓰고 난 뒤에. 계약서 쓰고 난 뒤에 불능이 되었어요. 이를 우리는 무슨 불능이라고 해요? 후발적 불능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결론. 자, 여기까지 끌고 와볼게요. 여기까지 끌고 와볼게요. 같이 리딩 해볼게요. 리딩. 자, 같이 그 앞에까지요. 때는까지요. 애는까지 리딩 해볼게요. 시작. 쌍무계약의 당사자 밀방의 채무가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여기까지가 요건이야. 요건. 여기까지를 뭐라고 그래요? 성립 요건이라고 그래요. 우연부담이 되기 위한 무슨 요건? 성립 요건. 옆에 성립 요건입니다. 1, 2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어요. 첫째 무슨 계약? 쌍무계약. 그죠? 2. 계약 당시와 계약서 쓰고 난 뒤에. 계약 체결 당시와 체결 후에. 체결 후에. 3. 누구 잘못이요? 누구 잘못으로? 쌍방에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없는 사유? 책임 없는 사유로. 쌍방에 책임 없는 사유로 뭐가 됐어요? 불능이 됐어. 불능. 이를 성립요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성립요건. 우연부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 충족이 돼야 됩니다라는 거죠. 됐죠? 예. 그러면 효과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효과 연결합니다. 채무자는 누구요? 매도자. 펜션 판 사람. 펜션 줄 사람이죠. 펜션 줄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채무자,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상대방한테 뭐를 요구 못해요? 이행청구. 이행청구가 뭐예요? 돈 쓰세요. 밑에다 뭐라고요? 반대급부. 급부는 뭐야? 펜션 주는 게 급부죠. 펜션 줘야죠. 반대급부로 뭘 챙겨야 돼요? 돈을 청구해요? 청구 못해요? 돈을 청구 못한다. 돈을 청구한다? 청구 못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채무자가 돈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손해. 채무자가 돈을 못 받는 손해를 부담하지요. 이를 뭐라고 그래요? 채무자 위험부담. 오케이, 정리 끝. 정리합니다. 채무자는 돈을 청구한다,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웃는다, 땅치고 운다. 울어. 나 밤새 운다. 울어. 왜 우는 거예요? 돈을 못 받아. 돈을 못 받게 만든 원인은 누구예요? 원인은? 태풍이요. 태풍이나 저 지진이죠. 지진. 이걸 영미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신의 뜻이라고 그래요. God of Belief. 신의 뜻이라고 그래요. 신의 뜻. 신이 만드는 거예요. 신이. 그죠? 신이 저지른 일이에요. 상대방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나도 상대방도 아무 잘못 없죠. 오로지 누구 뜻? 신의 뜻. 신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 불가항력이라고 그래요. 독일에서는 불가항력, 영미에서는 신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론은요. 결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론은 채무자는 뭐를 못 받는다? 돈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이 손해, 돈을 청구할 수 없는 손해,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하더라? 채무자가 부담하죠. 그래서 이를 뭐라고 표현해요? 채무자 우연부담. 이런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말은 어렵죠. 어려운데 본질은 간단해요. 결론이 뭐라고요? 펜션 주면 못 주면, 지진으로 펜션 못 주면 상대방은 뭐 안 주면 돼요? 돈 안 줘. 그리고 헤어져. 이거 간단한 거야. 왜요? 왜 그런 거야? 쌍무계약이잖아. 쌍무계약은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니캉네캉. 야, 니캉네캉 똑같이 하는 게 쌍무계약이야. 근데 네가 어떻게 해? 네가 태풍으로 이걸 줘? 못 줘? 못 주지? 그럼 내고 어떻게 해? 내도 네캉. 나도 안 줘. 그리고 됐냐? 그러니까 네가 와서 나한테 따지면 돼, 안 돼? 따지면 못 따지지. 왜요? 네가 못 주니까 내가 못 주는 거 아니야. 간결하죠. 공평하죠. 끝났어. 이게 쌍무계약의 본질이에요. 쌍무계약은 이쪽의 채무와 타방 채무가 어떻게 해요? 다르게 움직여요? 똑같이요? 똑같이 움직이고 작용하는 게 쌍무계약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립요건 한번 볼게요. 이거는 무슨 계약이어야 돼요? 쌍무계약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계약 체결 당시요? 체결 후에요? 불능이 왜 일어났어요? 쌍방한테 뭐 없는 사유?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죠? 그러면 결론은 이거다. 결론은 박힌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 조문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조문을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조문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됐죠? 밑에 쌍괄호 1번 볼게요. 밑에 교재 밑에 쌍괄호 1번. 매도인의 건물 인도 의무는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건물 인도 의무 소멸하죠? 그럼 써보세요. 옆에다가. 누구 의무도 소멸해요? 매수인의 무슨 의무도? 대금 지급 의무. 매수인의 돈줄 의무도 소멸한다. 똑같이 소멸했을 때. 똑같이. 거기다 표현을 세련되게 하면 뭐라고 그래요? 타방 채무도 똑같이 소멸. 누구 채무도? 타방 채무도 똑같이 소멸하더라. 왜? 쌍무계약이니까. 1. 쌍괄호 1 끝. 쌍괄호 2번 갈게요. 매도인은 채무자, 매수인에게 뭐를 요구할 수 없을까요? 매매대금. 매매대금 요구할 수 없죠? 매매대금에다 밑줄 그세요? 반대급부요. 반대급부 요구할 수 없다. 별표.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해? 그래서 채무자가 손해부담하죠? 그래서 저 지진이 나거나 태풍으로 붕괴되면 누가 울어요? 누가 울어? 채무자가 울어. 왜 울어요? 뭐 못 받아서? 돈을 못 받아서 울고 있지. 자, 여기까지. 쌍괄호 4번에 동그라미. 쌍괄호 4번. 4번 동그라미요.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었다. 그럼 그 계약금은 못 돌려받는 거예요? 돌려받는 거예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고 헤어지는 거예요. 돌려달라고. 왜요? 내가 준 돈이니까 나한테 돌려달라고. 그걸 무슨 반환이라고 그래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래요. 밑줄 그어보세요. 무슨 반환이라고요? 부당이득 반환. 거기다 쓰세요. 부당이득 반환이 뭐예요? 원인 없이 얻은 이득 토해내는 거.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을 토해내는 일.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을 뭐하는 것? 토해내는 것. 이를 무슨 이득?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래요. 부당이득 반환. 됐죠? 자, 우연부담 정리 끝났어요. 뒤로 넘어가셔서 제3자를 위한 계약 만나보실 차례. 지난주에 이제 부탁드렸어요. 암기장이 하나 있어야 돼요. 키워드 노트, 그죠? 무슨 노트? 요거 하나 만드셔야 돼요. 요거 가지고 복습하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 쓰시면 돼요. 오늘 지금 썼던 거. 이어서 제3자를 위한 계약 보실 차례. 요거 정리돼 있죠? 네. 암기 노트 여기 썼던 거 지금 다시 한번 써놨어요. 자, 이번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보통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땐 계약은 남을 위해서 계약을 해요? 나를 위해 계약해요? 나를 위해 계약하죠? 공부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계약도 보통 나를 위해서 계약을 해요. 그죠? 그게 일반적이죠. 그죠? 예. 밥 누구를 위해서 밥 먹어요? 나를 위해서 밥 먹어요. 그죠? 예. 애를 위해서, 애 아빠를 위해서 뻥이에요, 그거.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 근데 지금 하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요? 제3자요. 아, 여기에 동그라미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계약은 계약인데 누구를 위한 계약이에요? 제3자. 엉뚱하게 제3자를 위해서 내가 계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보통 여기 보세요. 계약자가 갑하고 을하고 둘이 계약자예요. 근데 계약은 둘이 하는데요. 이렇게 둘이 하거든요. 계약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를? 제3자. 제3자를 위해서 계약을 하는 거야. 몇 사람이 나와야 돼, 그래? 등장인물 3사람이야, 이제.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걸 많이 써요. 자, 볼까요? 자, 여자분들 특히 잘 써요. 여기 볼까요? 여기 며느리가 있다는 거는 결혼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죠. 그죠? 예, 했다. 지금 유지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요, 선물을요, 생일 선물로 뭘 보내려고 그래요? 옷을 하나 보내려고 그래요? 아니면 건강식품을 사서 보내려고 그래요? 오케이? 예. 아니면 그 운동기구 이런 거, 안마 마사지 이런 거. 그죠? 예. 여기 홈쇼핑하고 둘이 계약을 하는 거야. 누구랑 계약하는 거야? 며느리하고 누구하고? 홈쇼핑 업체하고 매매 계약을 하는 겁니다. 매매 계약을. 오케이. 매매 계약을. 제가 장모님한테 홈쇼핑에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안마기를 하나 이렇게 선물하려고 계약했어요. 안마기 써볼게요. 안마기.
안마기도 근데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여러 종류가 있어요. 질도 다 다르고. 돈은 누가 내요? 예, 제가 내죠. 며느리로 바뀌었네 이게. 양민입니다. 예, 여기 며느리라고 할게요. 며느리가 홈쇼핑한테 돈을 내고, 그럼 이 홈쇼핑 업체는 누구한테 이걸 배달을 시켜요?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이걸 갖다 주는 거죠. 이렇게 갖다 배달을 하는 거야. 돈은 누가 지불하고? 며느리가 뭐 내고? 돈 내고 홈쇼핑은 안마기라는 물건이죠. 물건을 배달시켜 줘야 되죠. 줘야 돼요. 여기가 안마기를 갖다 줘야 되니까 여기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왜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갖다 줘야지 배달해 줘야 되니까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약은 누구랑 할까요? 계약은 며느리하고 홈쇼핑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우리 계약합시다. 전화를 해요. 여기서 전화를 해요. 담당자한테. 예, 제가 살게요. 이거 얼마인데요? 이거 500이래요. 500. 예, 500. 내가 돈 드릴게요. 그럼 어디로 갖다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죠. 이쪽에서. 그때 이쪽에서 대답을 뭐라고 그래요? 돈은 내가 내는데요. 물건 배달지는요. 배달지 수령이는 누구야? 수령이는 어머니,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에요. 우리 시어머님이에요. 아니면 시어머님도 될 거, 친정엄마도 될 수 있죠. 여기 시어머니. 시자 쓸게요. 시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하도록 요청한 사람, 이런 계약을 하자고 요청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요약자라고 그래요. 왜 요약자예요? 요청했어요. 며느리가 요청했지. 써보세요. 옆에다 뭐라고요? 요청해서 요약자야.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쉬워. 이거 수락을 한 게 누구야? 수락을 한 게? 홈쇼핑에서 수락했죠? 수락했으니까 홈쇼핑을 뭐라고 그래요? 수락했으니까 낙약자라고 그래요. 같이 해보세요. 낙약자. 왜 낙약자요? 수락했지. 낙약자. 수익은 누가 받기로? 저 안마기 수익은 누가 받는 걸로? 어머님이 받는 걸로. 어머님을 뭐라고 그래요? 수익자 또는 제3자라고 그래요. 수익자 또는 제3자. 됐나요? 위에. 돈은 이쪽에서 내고, 돈은 이쪽에서 요약자가 돈을 내고, 물건은 누가 배달하고요? 홈쇼핑에서 수익자인 어머니에게 배달하는 거죠? 예. 자, 이때. 여기서. 어머님, 여기 홈쇼핑 배달 왔어요. 그랬더니 저 시어머니가 뭐라는 거죠? 나는 못 쓰네. 나는 저런 거 필요 없네. 거절을 하면, 이분이 뭐 하면, 거절하면 이 홈쇼핑이, 이 물건이 여기 생겨, 안 생겨? 이분이 받을 권리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고. 거절하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뭐 할 때 생기는 거예요? 받겠다라고 승낙해야 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수익 표시라고 그래요. 무슨 표시? 수익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익 표시. 그럼 수익 표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누구한테요? 홈쇼핑에게. 써보세요. 어머니를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를? 수익자가 합니다. 이거 시험 많이 나왔어요. 수익자가 누구한테 합니다? 낙약자에게 합니다. 낙약자에게. 수익 표시는 누가 합니다? 수익자가 누구한테요? 낙약자에게 하는 겁니다. 기출문제. 그러면 어머님한테는 이쪽에서 전화를 넣는단 말이죠. 이쪽에서 담당자가 어머님 저 며느리께서 저 안마기를 보내주신다고 그러니까요. 받으실 거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때 여기서 뭐라고요? 그렇게 받을게. 그러면 뭐 한 거야? 수익 표시한 거죠. 그럼 안마기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안마기에 대한 권리가. 이해되세요? 여기서 질문. 잘 보세요. 이 계약은 외우는 게 아니라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면. 외우는 거 아니죠? 외우는 걸로 보이세요? 그럼 머리 뻐개져 이거.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자연스러워져요. 자, 이 계약을 언제 했냐면 3월 5일 날 했어요. 그럼 며느리하고 홈쇼핑하고 계약이 된 날. 계약이 뭐 한 날? 성립된 날. 계약 성립은 이때 된 거죠? 근데 어머님이 계속 일 나가가지고 전화를 못 받아. 그럼 어머님이 전화 받은 건 언제냐면 한 달 뒤에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한 달 뒤에. 며칠 날? 수익 표시가 된 게 4월 5일이죠. 4월 5일이 되면
4월 5일이 되면 어머님이 전화 받는 거 이때란 말이죠. 그전에 전화 받지도 않아. 오케이? 그럼 이 계약이 된 건 언제예요? 계약이 성립된 거는 3월 5일이고 어머님한테 안마기에 대한 권리요. 수익 표시를 함으로써 안마기에 대한 권리가 생겼죠. 그 권리가 생긴 날짜는 언제고요? 그래서 수익 표시는 계약 성립이요. 계약 성립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권리가 생기는 거야. 안마기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익 표시는 계약 성립하고 상관없어요. 성립은 이미 된 거야. 한 달 전에. 계약은 언제 된 거예요? 3월 5일 날. 계약 성립했죠? 성립이 된 거고요. 어머님한테 저 안마기에 대한 권리가 생긴 건 언제예요? 어머님이 무슨 표시할 때? 수익 표시할 때. 할 때 비로소 뭐가 생겨요? 안마기에 대한 뭐가? 권리가 생겨요. 그죠? 수익 표시는 권리 발생 요건이라고 그래요. 무슨 요건이라고 그래요? 권리가 안마기에 대한 권리가 뭐 하게 돼요? 발생하는 요건이다. 발생 요건이다. 계약 성립 요건이에요? 발생 요건이에요? 발생 요건이다. 계약 성립 요건 아니다. 계약에 뭐가 아니다? 성립 요건이고 아니고 무슨 요건이다? 발생 요건이다. 발생 요건이다. 여기 조심. 어머니 받는다고 언제 했어? 받는다고 3월 5일 날 했지? 안 했어 임마. 나 그때 일만 했어. 어머니가 언제 했어? 언제? 4월 5일. 그럼 4월 5일 날 수익 표시한 거죠? 누구한테 했는데? 어머니 누구한테 했는데? 낙약자에게. 얘 제대로 했구만. 제대로 한다. 어머니가 나한테 하면 안 돼. 유약자한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유약자한테 해야 돼요? 낙약자한테? 왜요? 보낼 사람한테 해야지. 그럼 그 날짜에 뭐가 생겨요?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권리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무슨 요건? 발생 요건이다라고 한다. 발생 요건. 됐죠? 수익 표시에서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어머님이 써보니까 살도 없어가지고 뼈만 있는데 저 안마기가 등을 막 와서 뭐 패잖아. 그죠? 그 어머니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안마를 받다 생각했어요. 저 먼 며느리가 나를 위해서 보낸 거야? 나를 패려고 보낸 거야? 패죠? 그 어머니가 기분이 나빠진 거지. 냈다 이쪽으로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요? 이 안마기 어떻게 하라고? 도로 가져가 뿌려라. 가져가 뿌리고 돈 나한테 가져오라고. 누가 한 거야? 어머니가 열받았죠? 열받은 거죠. 이 계약 어떻게 됐다고? 이 물건 마음에 안 드니까 계약 내가 뭐 하겠다고? 네, 계약 해지하고 돈 돌려달라고 어머니가 나온 거야. 이게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계약. 자, 1번하고 2번하고 볼게요. 세 가지 여기 쟁점 세 가지를 써볼게요. 자, 교재로 오셔가지고 쌍괄호 1번 볼게요. 쌍괄호 1번. 낙약자는 이라고 돼 있어요. 낙약자가 누구요? 홈쇼핑 물건 보낼 사람이죠? 보낼 사람. 낙약자는 기본관계. 여기서 기본관계가 이거죠. 며느리하고 홈쇼핑하고 매매를 했죠? 안마기에 대한 매매를 했죠? 이걸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기본관계. 이렇게 기본관계. 그 그림에다가 표시할게요. 맨 위에 그림 보시죠? 그 그림이 별표 되시고요. 별표 되시고 여러분 암기 노트에 들어오셔야 돼요. 암기 노트로. 매매 계약을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기본관계. 기본관계가 어떻게 되면 무효나 취소가 되면 무효나 뭐가 되면 취소가 됐다. 그럼 이 계약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꽝 됐다는 거죠? 여기다 써보세요. 무효나 취소가 됐다는 거는 뭐가 됐다? 꽝이다라고 그래요. 꽝이다. 뭐가 꽝이다? 이 계약이요. 이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돼서 꽝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이 어머님의 권리는 이 어머님이 안마기에 대한 권리는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이 기본관계,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생긴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쪽하고 매매 계약을 했잖아요.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돈은 내가 내는데 수익은 누가 받기로? 어머니가 받기로 둘이 계약을 한 거죠. 바로 이 매매 계약.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어머님한테 권리가 생긴 거예요. 맞죠? 어머님의 권리는 어디로부터 연원한 거예요? 뿌리가? 기본관계로부터 어머님의 권리가 뿌리가 거기에 생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기본관계가 어떻게 되면? 꽝 됐죠?
그러면 수익자의 권리요. 무슨 권리? 수익자의 권리도 어떻게 돼요? 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꽝이면 이것도 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이 계약이 어떻게 되면, 기본관계가 어떻게 되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면, 꽝 됐죠? 꽝 되면 어머님이 안마기에 대한 권리도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지. 이해되세요? 이거죠, 이거. 뭐가 꽝이면? 기본관계가 뭐가 되면? 꽝이면 수익자의 권리요. 수익자의 권리가 뭐야? 구체적으로. 안마기 받을 권리죠? 안마기 받을 권,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급부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청구권? 급부 청구권. 안마기 달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급부 청구권이죠. 안마기 달라고 할 권리도 이게 어떻게 되는 순간? 이게 꽝 되면 이 권리도 생겨 안 생겨? 꽝 되는 거지. 됐죠? 간단하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풀으면, 자, 이것까지 이해돼요. 뭐가 꽝이면 꽝이 돼요? 기본관계가. 이게 꽝 되면 이게 취소돼 버렸어. 그럼 이거 꽝이야, 엄마 꽝이야. 계약 취소됐죠? 어머니 못 받아. 왜요? 이게 꽝 돼서 어머니 권리가 여기서 생긴 건데 이 권리가 꽝 되면 어머니 권리도 없어져. 그럼 이 어머님의 권리요. 수익자의 권리는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기본관계 영향권 안에 있는 거죠? 이게 꽝이면 이거 꽝이야. 그럼 이 어머님이 권리가 생기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기본관계가 꽝 안 되고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감 잡았죠? 왜? 어머님의 권리가 나오는 모태가 어디니까? 기본관계. 여기로부터 뿌리가 생긴 거죠? 그래, 이 권리는 이거의 영향 안에 있어요. 영향권 안에 있어요. 됐죠? 기본이 중요하죠. 그리고 기본관계가 꽝이면 이것도 꽝이 되는 거야. 기본이 중요하니까. 다른 말로 풀면, 이거를 다른 말로 환원하면 여기부터 이제 어려워져. 이게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다른 과목 그냥 암기로 끝내면 되는데 민법은 이거 말을 흔들어요. 여기 와볼게요. 이 계약이 어떻게 됐다고? 꽝 됐죠? 그죠? 근데 어머님은 뭐라는 거죠? 써보니까 좋네. 그죠? 예. 가서 여기 가가지고 써보니까 좋네. 보내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쪽 홈쇼핑에다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됐어요? 꽝 됐죠. 취소돼서 못 보내요라고 어머님, 이 낙약자가 누구한테요? 수익자에게. 어머님 못 보내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뭐가 돼서? 꽝 돼서요. 어머니 이게 꽝 돼서 어머님 못 보냅니다 라고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쌍괄호 1번이에요. 낙약자는 뭐에 기한 항변? 기본 관계에 기한 항변. 거기에 별표요. 무슨 항변? 기본 관계에 기한 항변. 입으로 자꾸 담으셔야 돼. 입으로 담아요.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가 뭐요? 못 준다고. 자, 밑에 읽어볼게요. 즉 낙약죄는 기본 관계가 뭐로 되면? 무효로 되면 수익자의 무슨 요구를? 급부 요구. 안마기 요구죠. 그 요구를 어떻게 하고요? 묵살하고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죠. 그래서 낙약자는 밑줄 그어보세요. 무슨 항변으로?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누구한테 싸울 수 있어요? 수익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안마기 못 줘. 안마기 보내요, 못 보내요? 못 보내요라고요. 못 보내요. 안마기 못 보내요라고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있다? 이 시험 문제. 이 말이요. 이 말에서 이 말이 변형돼서 끌고 나온 거예요. 그죠? 이걸 암기로 끌고 가면 머리 뽀개집니다. 암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뚫으셔야 돼. 이해로 뚫어놓고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자의 권리는 뭐가 꽝이면? 기본관계가 꽝이면 어머님의 권리도 뭐가 돼요? 꽝이어서 낙약자는 안마기 보내요, 못 보내요? 못 보내요라고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요, 없다야?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쌍괄호 1번을요. 쌍괄호 1번을 우리 다 같이 리딩하겠습니다. 리딩 시작.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 사유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안마기 보낸다고 못 보낸다고? 못 보낸다고 대항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 쌍괄호 2번은 나중에 할게. 이거 어려워. 이거는 이제 심화 과정에서 할 거예요. 그 다음 쌍괄호 3번 보실게요. 쌍괄호 3번. 저는 여기다 쓸게요. 수익 표시를 어머님이 했어요. 어머님이 받는다고요. 안마기나 받을 거야, 받을 거야. 써보니 좋더라. 그럼 수익 표시를 하면, 여기 보세요. 수익 표시를 하면 어머님한테 뭐가 생긴다고 그래요? 권리가 생기더라, 안 생기더라? 권리가 생기죠? 생기죠? 쌍괄호 3번에 수익 표시 후에 당사자는 계약을 뭐 하는 거 안 돼요? 변경하는 거. 변경하면 안 돼요. 변경권 위에다 써보세요. 계약을 뭐 하는 거? 합의 해제. 합의하에 뭐 하는 거? 해제 처리요. 합의 해제 처리요. 합의하에 무슨 처리? 해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왜요? 권리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잖아요. 생겼죠? 생겼는데 이걸 없애는 건 안 된다고. 그래서 무슨 처리 안 돼요? 합의 해제 안 되고 변경도 안 돼요. 계약 변경할 수 없어요. 이렇게 써볼게요. 됐나요? 배경을 보면 권리가 안 생겼어요? 이미 생겼어요? 생겼죠? 생겼는데 이걸 없애버리는 건 안 된다는 거야. 혼자서요? 합의하에? 합의하에. 둘이 합의해야. 합의라는 건 누구하고 누가? 며느리하고 홈쇼핑이죠? 얘네 둘이 만나가지고 뭐 하는 거? 없애자고. 계약 없애자고 합의하는 거 돼, 안 돼? 안 되지. 합의 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 보실게요. 쌍괄호 4번에 별 2개요. 자, 이번에는 낙약자가 홈쇼핑이에요. 홈쇼핑은 물건을 보내줘야 되죠? 보내줘야 되니까, 물건을 보내줘야 되니까 이쪽을 뭐라고 그랬지 아까? 채무자라고 그랬어. 채무자. 낙약자 위에다 쓰세요. 채무자. 왜 채무자예요? 물건 보내줘야 할 사람. 물건을 보내줘야 될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죠? 보내달라고 할 사람은 누구예요? 예? 수익자. 어머님은 뭐라고 그래요? 갖고 와 그러죠. 갖고 와. 며느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세요. 이 홈쇼핑한테 전화를 누가 할까요? 며느리가 해요? 어머니도 해요? 둘 다 해. 둘 다 해. 우리 심심해. 전화해. 그죠? 누구한테 전화해요? 낙약자에게 전화하죠? 자, 며느리는 뭐라고 전화해요? 며느리 해볼게요. 뭐라고 전화해요? 거기 홈쇼핑이죠? 네. 어머님이 물건 받으셨나요? 안 보냈는데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빨리 보내. 빨리 뭐 하세요? 보내주세요. 빨리 뭐 해주세요? 보내줘요. 라고 하겠죠? 빨리 뭘 보내줘요? 급부가 뭐죠? 안마기 보내줘요. 라고 하겠죠. 그죠? 수익자인 어머니는 뭐라고 그래요? 빨리 뭐 해줘요? 갖다 줘요. 가지고 와요. 빨리 뭐 해줘요?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전화를 할 사람은, 이 사람한테 전화할 사람은 누구? 두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그죠? 여기요. 여기한테 전화. 요약자는 뭐라고 그래요? 급부를 어떻게 하라고? 급부를 누구한테 빨리? 병에게 보내달라고 그러겠죠. 거꾸로 병은 누구한테요? 전화해서 뭐 해달라고 그래? 이거 어떻게 해달라고? 가지고 오라고 그러겠죠. 됐나요? 그래서 전화가 두 군데서 온다고. 두 군데서. 그런데 얘가 안 주는 거야. 안 주는 걸 뭐라고 그래 우리는? 채무불이행. 동그라미요. 채무불이행. 안 보내. 왜 안 보내는 거예요? 부도 맞았지 여기 지난주에 부도 났어. 그죠? 압류되고 다 날라가서 없어. 그럼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죠? 그럼 이 계약을 그냥 둬요? 깨려고 그래요? 깨려고 그러죠? 누가 계약을 깬다고? 어머니가 와서 깨고 깽판 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어머님은 왜 깽판 치면 권리가 없어요? 어머니가 와서 계약 파기하고 소리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어머니가 뭐가 아니에요? 계약자가 아니야. 거기다 쓰세요.
수익자 위에다 쓰세요. 수익자는 뭐가 아니에요? 계약의 뭐가 아니므로?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 없어요. 해제권도 없고 위에다 써요. 취소권. 계약 취소권도 없어요. 별표. 거기다 쓰세요. 그래. 어무이 위에다 쓰세요. 어무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계셔. 어머니 뭐 하셔? 가만히 계셔. 어머니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셔. 됐죠? 왜 그런 거예요? 어머니는 이 매매 계약에 뭐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사람은 수익자요, 요약자요? 요약자다. 별표. 시험 문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사람? 해제권자는 누구다? 요약자다, 수익자다? 요약자지 수익자가 아니다. 시험 아주 잘 나와요. 지금 우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쪽에 세 가지 쟁점을 해요. 쟁점 세 가지를 마킹했어요. 첫째, 기본관계가 뭐가 되면? 꽝되면 수익자의 권리는 어떻게 돼요? 보호돼요? 꽝돼요? 꽝되죠. 그래서 낙약자는 안마기를 보내준다고 그래요? 못 보내준다고? 못 보내준다고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누구한테 대항을 해요? 수익자에게. 못 보냅니다. 어머니 못 보냅니다. 왜요? 이 계약이 어떻게 됐어? 어제 취소되거나 무효됐어요. 못 보냅니다. 됐죠? 1번. 2번. 수익 표시를 했어요. 하면 권리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권리 생겼죠? 그때 뭐 하면 안 돼요? 합의하에. 이 둘이 만나서 합의하에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 뭉개는 거. 합의하에 뭉개는 거 안 돼. 그걸 무슨 해제라고 그래요? 합의해제나 변경하는 거. 뭉개는 거 안 돼. 뭉개는 거. 거기다 쓰세요. 뭉개는 거 안 된다. 이게 더 좋다. 뭐 하는 거 안 된다고요? 쌍괄호 3번에 수익 표시 후 당사자는 계약에 뭐가 없다? 변경권이 없다. 더 쓰세요. 거기다. 이게 더 잘 박힌다. 뭐라고요? 뭉개는 거 안 돼. 둘이 뭉개는 거 안 돼. 둘이 뭐 하는 거 안 돼? 뭉개는 거 안 돼. 둘이서. 합의해제 안 되고 변경하는 거 안 돼. 올해도 시험 이게 나왔어요. 마지막 세 번째. 계약 해제권자는 누구한테 있다? 요약자지 수익자 아니다. 됐죠? 오케이. 이래서 우연부담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 두 가지 주제를 이번 시간에 다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